개파이다. 지금 완전 개파이다. 이 4년 임기 동안 이 미친 것들이 이래요. 아니 박근혜도 썩었지만 부산시도 썼고 뭐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요즘.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부산시입니다. 개 쪽팔리지만 제가 사는 부산이지만 개 쪽팔리면 무릅쓰고 여러분들께서 부산시 말고요 각자 살고 계시는 시, 시, 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의회, 시의회, 구의회 거기에 모니터링 그리고 관심을 좀 가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허접하다. 여러분들 이것이 허접하다 느끼신다면은 당연히 허접하다고 느끼는 그 수준만큼 가서 연락 뜯어야 돼. 연락 봉다. 너그 이 자식들아, 이 미친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김병기 너 모가지 안 시키면은 서병수 너도 모가지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민주주의의 권력을 가진 국민의 자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국정원 댓글 조작 밝힌 네티즌. 세월호 진실 밝힐 다큐 공개.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이거 그냥 제목만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요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이 세월호가 침몰한 진짜 원인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네티즌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디가 자로 인 네티즌은 19일 인터넷에 그날의 진실을 밝혀 말하려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 저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낸 진실의 흔적들을 세상에 공개하려 한다고 했다. 자로는 제가 본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다. 제가 한동안 잠수를 탔던 이유가 바로 이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다큐는 크리스마스에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별이 된 아이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했다. 자로 웹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을 밝힌 네티즌으로 유명하다. 자, 이 때문에 전설의 국정원 저격수로 불린다. 그저 그런 음모론이나 유포하는 사람이 아니란 점에서 그가 만든 세월호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들에 대한 신변 위협 때문에 절필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갑자기 나타나 세월호 진실을 보았다고 밝히고 나서자 네티즌들은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다.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한다. 띠띠리띠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저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음악만
떼떼떼떼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예, 잠깐 이게 엉뚱한 소리 좀 살짝 하면요. 예, 이 끝이에요. 이 끝이야. 이 끝인데 자로 닉네임 자로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저 엘키님 그거 알잖아요. 과거에 네티즌 수사대 뭐 이게 아고라 CSI 뭐 이런 거 있죠. 결국 자로 닉네임 잘 검색해 보시면은 잠수 타고 말고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 자로 그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글 올리고 했던 한동안 글이 없어서 사실 예 그리고 우리 저 세월호 당시부터 왜 수많은 네티즌들이 온갖 그 의혹들을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죠.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만큼 조사하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고 밝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나 가장 현장에 근접한 이 추측성들 논리들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게 바로 자로라는 닉네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저 그 세월호 7시간 뭐 요쪽도 그렇지만은 그 말고 저 우리 저 파파이스 그죠? 파파이스 거기서도 내나 그 만들었잖아요. 그 인텐션 인텐션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뭐 내용 잡고 하던 그거 있죠. 딱 죄송합니다. 그거 또 우리가 막 파헤칠 때 하여튼 많이 파헤쳤죠. 그죠? 근접한 논리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죠? 사고 원인에 대한 고의 침몰설 닻을 내려가지고 병풍도 앞바다에서 긁지 않았나. 그래서 항적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고 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내용도 완전히 뭐 정확하다 맞다 아니다 틀려 떠나가지고 아주 상당히 높은 확률의 근거가 아닌가, 사고 원인이 아닌가, 뭐 그러고 사고 원인을 떠나가지고 세월호였던 학살의 어떤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왜 그 파파이스의 김어준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저 주진우뿐만 아니라 그 인텐션에 미친 김감도 뭐 이래서 전부 다 우리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음모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쳤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선은 절대로 우리 질병에도 안 걸립니다. 교통사고로도 안 죽을 겁니다라고 선언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로라는 닉네임의 실체 이전에 이 양반의 신변이 의외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짝 걱정해 줘야 될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그죠? 광우병 때부터 우리가 댓글 알바들하고 싸워왔던 수많은 네티즌들 있죠. 그런 네티즌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네티즌들, 그들의 싸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실제로 박근혜가 그랬죠. 세월호 괴담, 세월호 음모론 피는 인간들 뭐 하여튼 뭐 그래저래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네티즌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탄압을 해가지고 절필, 잠수, 게시물 삭제, 그죠? 그 닉네임 삭제, 뭐 하여튼 이런 거 억수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고라 활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소원이 만들어놔. 하여튼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은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로의 이 다큐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무지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봐 걱정도 상당히 하고 있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달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 여기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다시 부산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왜냐 이제 페이스북 올라온 대로 막 대충 포스팅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집어. 자, 우리 부산인데요. 부산의 지하철 노조가 20일면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구에 있었지 부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하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다만 지하철 노조의 어떤 움직임, 요런 것들, 지하철 노조 지지, 페이스북 지지, 부진호 그죠? 부진호.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부진호의 어떤 움직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같이 이제 공감, 동참, 뭐 지지,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요번에 재판 그 뭐죠? 그 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자들한테 성과 지급이 나왔는데 그 돈을 성과급을 제대로 다 바닥을 우리가 안 받기로 하고, 그것을 새로운 새로운 인력 증원하는데 쓰여지도록 뭐 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을 그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금도 못 쓴다라는 개념의 판결이 나왔다. 참 골 때린다.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나 뭐 하여튼 이런 장면이 됐는데, 지하철 노조에서 그 돈을 안 받고 받아야 돼. 성과급으로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뭐 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공익에 쓰겠다 했는데 못 쓰게 지금 판결 났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웃긴 일인데, 하여튼 모르겠어.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하여튼 부산 지하철 노조 아주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조입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아주 새롭고 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다 보면요, 그 기사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 기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부산 경남뉴스 조현아 기자. 어저께 10시 10분에 시청 광양에서 월요일날 부산 지하철 노조 전면 파업 선포대회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여 함께 고를 외치고 있다. 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 다 파업한다. 이런 거, 이거 전면 파업입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이 돌아다니는 거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지하철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하철 노동조합에는요, 지부가 몇 개로 나눠져요. 그 뭐냐면 승무지부, 영무지부, 기술지부 이렇게 되는데, 왜 3개 지부밖에 없노? 하나 지부가 뭐지? 아이씨, 하나 지부가 뭐야? 승무, 영무, 지부, 기술, 하여튼 기술, 영무, 승무, 뭐야? 기술, 영무, 승무, 한 개 지부 뭐지? 아이씨, 왜 한 개 지부 뭐야? 갑자기 뭐 없어? 어쨌거나 하여튼 4개 지부인데요. 승무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역. 뭐 서면역, 뭐 남포역, 뭐 이런 역 있죠. 역에 가면 역무, 역장실, 역장하고 뭐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역무지부라 그래요. 그게 1호선은 1호선대로, 2호선은 2호선대로, 3호선 3호선대로 그 종점을 기반으로 한 그 역무지부, 승무지부가 있고 역무지부가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승무지부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 승무지부. 기술지부는 뭐냐면은 차량 정비지부인가? 기술지부는 뭐냐? 하여튼 정비지부 기술지부 헷갈리는데, 역사에 공사하고 고치고 선로 고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하고, 그 전반적으로 뭐 전기 시설 지부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거하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지부들이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한다.
뭐라도 하나 안 돌아가면 다 안 돌아간다. 정비를 못해도 안 돌아가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에, 하여튼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조금 부산 분들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그 굳이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부산 소식이지만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있는데요. 부산, 수원, 인천, 경기, 대전, 그 대구, 부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지하철이 계속 늘어갈 것이고 근데 그 전체적인 지하철 노조 중에서 지금 현재 부산 지하철 노조가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이명박 때 그때 이제 이명박 얼마 전부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작살이 나가지고 서울은 그 메트로 노조 뭐 지하철 노조 뭐 이래갖고 하여튼 노조가 굉장히 많아요. 회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호선에 있는 그 비번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지하철이 파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아예 파업 효과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동시 다 안 하면은 그 단일 조직의 어떤 파업만으로는 힘이 안 실린다. 그래 말하자면은 한국노총 소속 그죠? 또는 이제 민주노총 소속 뭐 이런 건데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참 골 때리는 건 강력해서 강력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노동조합의 탄압들은 굉장히 심해서 그렇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하철 파업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데 이게 부산시나 안 그러면 부산 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냐면은 지하철 돈 잘 버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저거 밥그릇 챙기려고 파업한다 라고 퍼뜨립니다 지금.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그 파업을 하게 되면은 파업한 노동자들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이 족같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없어요. 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을 하냐 이거예요. 돈 더 올리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파업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들, 정당성들에 대해서 해놓던 게 이제 영상이 있는데 내가 못 찾는다. 지금 큰일 났다. 뭐 찾아야 된다. 빨리 찾아야 된다. 잠깐만요. 부산 지하철 노조 이의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안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이거 아닌데.
저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파업을 하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있죠? 글쎄요. 우리도 박근혜 못한데 못 쫓아냈잖아요. 아마도 우리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개돼지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돼지라 대학이 싫어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매우 수고합니다. 저희 노조만 하더라도 6년 동안 파업을 안 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파업은 마치 전쟁과 같은 거라서 기업이나 정부가 사람을 구조조정하려고 임금을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파업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파업하는 것을 마치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경제가 나쁘다고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 지침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업하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파업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껴야지 우리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어쨌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래도 국민적 피해를 과하게 주지 말고 필수 유지 업무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그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면 박근혜 정부 빨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지급을 매우 잘했기 때문에 수조 원의 이득이 남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득이 남는 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흑자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등을 쳐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잘릴까 싶어서 돈을 덜 받을까 싶어서 사장이 나쁜 짓을 해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에 그렇게 수십억 분식회계를 했지만 왜 못 막았겠습니까? 2002년 올림픽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정부가 잘했다고 성과급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격수는 더 많이 주고 수비수는 더 작게 주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 주장이 국민들 앞에 우리는 원팀이다. 같이 싸웠기 때문에 4강까지 갔다. 수비수를 작게 주고 공격수를 많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평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인피제 도입하고 나서 청년실업이 는다는데 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영유아 보육 수당, 누리 예산 등등에서 노인 수당까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약속을 지키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저희가 해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내용이었고요. 결국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파이스에 출연도 했었죠. 부산 지하철 노조 이의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왜 이렇게 무더기로 여기를 참여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성과주의, 그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들이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삶과 극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경제의 관점이나 수익의 관점이나 자본의 관점에서 봐선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 영역을 감당하도록 한 분야거든요, 공공의 영역이. 그러니까 돈 많이 남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것이 거꾸로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많이 벌어서 못 벌어서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부가 말한 성과주의에 일본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 기업의 성과는 일본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내부에 원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없애서 편의점이 생긴다거나 수익 사업을 하게 만들고 원래 공공기관이 가졌던 역할들이 점점 없어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이 성과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노조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잘라내니까 말 안 듣는 놈부터 잘라내겠죠. 지금 공공기관들 그 성과인봉제에 있는 것은 평가를 잘 해가지고 적은 말로는 잘 해가지고 하위 3%를 퇴출시키겠다.
계속. 음. 매년 3%씩 날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사장 말만 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고, 사장님 안 됩니다. 이러면 못 하겠죠. 일반 사기업의 논리처럼 돌아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가 우리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금 안 주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산재 났을 때 하는 이런 데나 이런 데는 노조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산재 신청 난 사람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안 내주는 것이 실적이 되는 거죠. 거꾸로 거기서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계속 그것을 무조건 해라. 수익을 낸건데 못 내냐만 보니까. 사실 석유공사 같은 곳에서 이명박 자원외교 해가지고 돈 다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공사가 다 책임지고 4대강 해가지고 돈 다 썼는데 수자원공사만 부채로 남았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노동자들이 일을 잘 못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내부에서 못했다고 책임을 져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급 연봉제라는 게 결국은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만으로 평가할 테니까 네. 공공기관의 성격을 소위 민영화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점점.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대 병원 노조가 파업하면서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의사들 경우에 로봇 수술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병원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로봇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뭐 50만 원에 성과급을 준다고 서울대병원 분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싸고 기존에 있는 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자기가 실적을 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로봇 수술 권유하는 거죠. 비싼 의료 상품을 그렇죠. 개발을 하고 권유를 하고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 연봉제도 바꿔서 회사 전체를 그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공공기관이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국 사기업처럼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있었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파업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인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KBS는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12초 분량이다. 12차 물량. 예, 방송에 딱 보면 말씀하신 팔뚝질 이렇게 하는 거 나오고 왜 파업을 하냐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길게 해도 12초 5분 끊어서 이제 방송 그 뉴스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12초 만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돈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를 할 거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수소발 KTX는 누가 재벌이 좋아하죠. 재벌이. 그렇죠. 공공기관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비자금이 많은 누군가가 사겠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예, 그런 것들을 노려서 자기 자손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소설입니다. 열심히. 예, 그래서 성과의 문제가 시행되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잘립니다. 왜 반대를 많이 할 거니까. 그럼 노조가 와야 될 것이고 팔기가 쉬워지겠죠. 지금 하실 말들을 영상으로 만든 게 또 있다고요? 저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파업을 하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어쨌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지해다오.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죠.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박근혜가 나와서 공공기관 하고 나서 사기업에도 다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기업이 성과연봉제가 힘든데 더 확대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부 다룰 수 있는 공공기관을 먼저 하고